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선거권의 혼술 6월 17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민주당 대표 이재명 본인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검찰과 법원을 악마화하고 있죠. 심지어 언론에 대해서도 검찰의 애완견 이런 모욕적인 발언을 해서 엄청난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을 붕괴하게 해서 오늘 기자협회 같은 언론단체에서도 비판 성명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성자박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검찰과 법원에 대해서 검찰을 특검하겠다, 탄핵하겠다, 또 판사들도 탄핵하겠다, 무슨 모욕죄, 왜곡죄 이런 것을 들어서 판사를 꽁꽁 묶어두겠다는 그런 발상들을 하니 지금 검찰과 법원에서도 단단히 화가 난 것 같습니다. 그냥 법대로 정치적 고려하지 않고, 그렇다면은 지금까지는 총선 이후에 이재명 세력의 눈치를 보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검찰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많이 막았었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이원석 총장도 지금 여론 때문에 더 이상 검찰에 대해서 수사를 착수하는 것을, 추가 수사를 하는 것들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는데, 특히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그리고 나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다 법망에 줄줄이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몇 가지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쏟아졌습니다. 전에 없이 검찰과 법원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일을 처리해 나간다. 특히 신적폐 청산이죠. 이재명 문재인 세력에 대한 수사와 판결, 이런 것이 빨리빨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만 해도 몇 개가 쏟아졌습니다. 제가 아침 그 조간딱불과 오늘 낮 시간에 전해드린 대로 이재명의 기소장이 공개가 돼서 이재명이 이하영을 통해서 김성태에게 부탁해서 800만 달러를 본인의 방북을 위해서 북한으로 보낸 것, 이것이 지금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증거 정황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것을 시발점을 해서 오늘 몇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이재명의 위정교사 혐의를 완전히 입증할 녹취록, 녹음 파일이 오늘 국회에서 공개가 됐습니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이게 털어졌지만 일반 국민에게 공개가 되기는 이번이 처음인데, 또 이 상황에서 또 검찰도 지금 발빠르게 움직여서 그때 들썩였죠. 김만배 그리고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님 허위 인터뷰 의혹, 그것이 지금까지 수사해 왔는데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이것도 대장동 몸통 바꿔치기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좀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 오늘 드디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김만배와 신학님 두 사람에게. 이 상황에서 또 이 문재인 쪽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수사에 착수하니까는 김정숙 씨 쪽에서는 맞불을 놓으라고 배현진 의원,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을 또 고소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진실을 가리는 작업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선 이재명 그 기소장이 공개가 된 데 이어서 이재명이 지금 가장 그 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재판이죠. 위정교사 재판, 또 선거법 재판이 9월쯤 1심에 나올 거다고 하는데, 지금 위정교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은 8월 중이라도 바로 이 한여름에 이 이재명에 대한 1심 판결이 지금 7개 사건, 11개 혐의, 4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첫 이재명의 1심 판결이 이제 한 2달 있다가 여름이면 나올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름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뭐냐 하면은 박종훈 국민의힘 의원, TV조선 앵커를 했었죠. 박종훈 의원이 오늘 이재명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정교사 혐의를 입증을 할 녹음 파일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개를 했습니다. 2018년 12월쯤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재명과
김진성 씨, 위정을 한 김진성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을 공개를 했는데 이 녹취록에 따르면은 집요하게 지금 김진성 씨에게 이재명이 이 위정을 해달라는 사주를 합니다.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죠. 주로 내가 타깃이었던 것, 매우 정치적인 배경이 있던 사건이었다. 이 점들을 법정에서 얘기를 좀 해주면 도움이 될 것 같아. 검찰도 나를 손봐야 하고 성남시도 그렇고 그때 성남시장은 이제 김병량이죠. 김진성 씨가 수행을 했던 성남시도 그렇고 KBS도 그렇고 전부 다 이해관계가 일치되는 나한테 덮어씌우면 도움이 되는 사건이었다. 그러니 나를 주범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다들 작당했다고 위정을 좀 해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이 이제 세월도 다 지나버렸고 김병량 시장님은 돌아가셨고 어차피 세월은 다 지났잖아요. 이러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위정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는 녹음 파일에서는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백현동 사업 김인섭 씨와 이 김진성 씨가 똑같은 사업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김인섭 씨가 대박을 터뜨리는데 또 김진성 씨도 같이 좀 콩고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이걸 거절을 하지 못했을 측면도 있는데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변론 요지서를 하나 보내드리겠다. 이렇게 해서 그대로만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 이렇게 교사를 하는 것이죠. 자, 이게 그동안 이 녹음 파일이 법정에서는 공개가 됐습니다. 공개가 됐고 그때 이것을 포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을 때 영장 판사 유창훈 판사도 이게 녹취 파일이 있고 김진성 씨도 위정조사를 받았다고 진술을 하니까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도 영장을 기각을 했던 그때 모순되는 그런 판결을 내렸는데 그때도 이미 이것은 위정교사가 혐의가 소명됐다, 혐의가 있다. 자, 그렇게 됐던 사건인데 이게 이제 그때 결정적인 증거가 됐던 녹음 파일이 지금 법정에서만 공개가 되다가 이번에 전 국민이 들을 수 있도록 틀었습니다. 박정훈 의원이 틀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재판을 더 이상 끌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모든 증인신문은 끝났고 이제 선고만 하면 되는데 이 사건은 비교적 사안이 단순해서 8월 중이면은 1심이 나오고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한 달 빨리 1심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사건이 단순하니까는 2심 거쳐서 3심까지 2027년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집행유예 이상만 나와도 이재명의 피선거권은 박탈돼서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못하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을 옥죄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이에요. 검찰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이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건 역시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대장동의 몸통으로 둔갑시키려고 했던 허위 인터뷰 김만배와 신학님 이 인터뷰를 한 두 사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 지 무려 9개월 만에 이것도 질질 끌다가 검찰 수사가 질질 끌다가 최근에 검찰 분위기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기에 압수수색을 들어갔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일부가 김만배 신학님 씨에 대해서 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재 정제, 청탁금지법, 범죄수익 언리규제법, 공갈 뭐 여러 가지 혐의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상당히 늦은 감이 있죠.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지속적인 증거인멸 행위가 확인됐다. 구속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과 전모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자, 김만배는 대장동 사건으로 구속이 됐었는데 그것과는 또 별개로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어야지 자기가 모든 것에서 해방이 되니까 이재명을 위해서 가짜 인터뷰 기자 출신은 신학림 씨, 이 김만배와 같은 언론사 기자 출신이죠. 두 사람이 짜고 인터뷰를 해서 대선 직전에 막 뿌린 대선 사흘 전에 뉴스타파를 통해서 2022년 3월 6일에 막 보도를 한 그 기사입니다. 그 기사를 공작을 한 사건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오영 씨 사건을 덮었다. 막 커피를 한 잔 타주면서 너가 조오영이야? 그러면서 나가도 돼? 뭐 이렇게 했다는 그 가짜 뉴스죠. 그리고 김만배가 그 대가로 신앙님에게 신앙님 책을 3권간 명목으로 1억 6,500만 원을 줬다. 자, 이런 것은 뇌물이죠. 이 공직자가 아니니까 이제 뇌물은 아니고, 다른 혐의로 배임, 수재, 정제, 청탁금지법 위반, 이런 걸로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나서 구속영장까지 청구가 됐습니다. 검찰은 이 두 사람이 대장동 2억의 책임을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로에서 떼내고 이것을 윤석열 대통령으로 돌리려고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검찰은 이미 보도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5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선 공작 사건도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면은 이재명의 몸통은 이재명이죠. 어쨌든 간에 김만배를 통해서 그런 의혹들도 다 밝혀질 테고, 자, 이재명만 벌벌 떨고 있는 게 아닙니다. 문재인을 둘러싸 문재인 본인의 제3자 뇌물죄, 전주지검에서 하고 있는 수사, 문다혜씨 태국 이주 갈정의 이 특활비, 이 유용 의혹, 김정숙 특활비, 감봉권, 타지마할 이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근데 김정숙 인도 타지마할 외유성 출장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이 고발을 했죠. 고발인 신분으로 19일 모레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는데, 이것만 고발한 게 아닙니다. 타지마할뿐이 아니고 명품 재킷 수수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용 강섭, 이것도 다 김정숙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한번 모레 고발인 신분으로 나가면 다 조사를 받겠죠. 그러면 그 수사가 모두가 다시 시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샤넬 자켓 어디 갔는가, 그리고 이 청와대 경호원으로부터 수용 강습받은 거, 이런 것도 다 수사 대상이 지금 됐습니다. 그리고 타지마할도 지금 수사를 다시 하는,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문재인 쪽에서도 이게 위기를 느꼈겠죠. 그래서 맞불을 놓는다고 나왔습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는데, 김정숙 씨가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렇게 윤건영이 밝혔습니다. 그전에는 김정숙이 고소한다, 예고를 해놓고 김정숙이 고소하지 않고 민주당이 대리로 고발을 했죠. 김정숙이 하면 김정숙이 또 조사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맞불을 놔야 되겠다, 이런 판단을 했는지 고발을 했습니다. 고소를 했습니다. 김정숙이 직접 고소를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을.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명예훼손인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인지를 가려야 되니까는 이 부분도 같이 수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이 쏟아졌는데 아마 이번 주 내내 이재명과 문재인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여러 가지 검찰과 법원의 조치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상당히 속도가 빠른 검찰과 법원의 시계, 검찰 법원의 시계가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이재명은 이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문재인 쪽의 친문의원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입법부에서 장치를 하고 있지만, 특검 탄핵 이런 장치를 하고 있지만은 검찰과 법원의 시계가 훨씬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